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98편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늘은 교육 영상은 잠시 접어두고 코비드19 백신 접종 경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지 3일째가 됩니다. 의료인이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설명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급히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접종 다음 날 백신 부작용으로 반유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된 것 같네요. 의료인이 우선 접종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반강제 집행 같은 느낌으로 백신 투약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의지는 절대로 아니었지만요. 다만 아무리 머리로는 어떤 원리인지 다 이해하고 여러 신체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접하는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감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서 10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인데 1년 만에 만들어졌으니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A 제품을 맞았습니다. M, H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좀 많은 백신을 맞게 되었네요. A 제품은 62에서 82%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MH 제품은 약 94%에서 9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 맞겠죠. 선택권 없이 논란이 많아도 우선 공급된 것을 맞아야 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말도 많고 효과가 제일 적은 종류를 맞게 되었지만 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쩌겠나 싶어요. 처음 백신을 맞을 때 접수를 하고 나서 당연히 무료고요. 상담을 우선 시행해야 하는데 전문의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독감 백신의 경우는 전공의 선생님이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주사를 상박에 맞게 되었는데 솔직히 저도 긴장이 되어서 주사 놓는 것을 못 봐서 몇 cc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니 제가 맞은 종류는 0.5cc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약 30분간 강당에 앉아서 대기를 해야 했어요.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참 잘 따르더라고요. 원래 약물의 큰 부작용은 5분 이내, 지연되면 1시간 이내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을 관찰하기 위함이었겠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머전시 카트와 제세동기, 스트레처 카도 강당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접종 후 약 10분이 안 돼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 1시간 이내로 상박의 주사 맞은 부위로부터 약 10cm 직경 정도로 근육통이 발생했죠.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약 2점 정도? 이것도 움직일 때만 그랬어요. 처음에는 일반 독감 백신 맞을 때와 별 차이는 없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어지러움증과 오한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도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퇴근 후에 일부러 밥 잘 먹고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잠을 잤어요.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상박 전체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 점수 3점 정도의 근육통이 있었고 팔을 움직이거나 올리려고 하면 대략 6점 이상의 통증이 생겨서 가만히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도 감지 못하고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두통과 오한이 있어서 체온을 쟀는데 36.8도가 나왔어요. 다행히 정상 수준이었죠. 원래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고 외래 진료 시작 시간 전이라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이전에 PRN 처방을 받았던 캐롤정이 있어서 한 개 먹었습니다.
그래도 오전 내내 묵직한 두통과 팔의 근육통은 지속되고 전신의 피로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축축 처지면서 자고 싶다는 느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잠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마도 내 몸이 백신과 열심히 싸우면서 항체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었겠죠? 같이 접종을 받은 선생님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죠. 한 분은 복통과 심한 오심 증상을 호소했는데 저 역시 두통이 있으니 약간의 울렁거림증이 동반됐어요. 기분 탓인지 허리도 약간 아픈 느낌도 있었고요. 무리해서 하루에 업무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두통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반휴를 하고 약을 처방받아 집에 와서 다시 약을 먹고 잤습니다. 저는 두통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일반 두통이 아니라 2박 3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라서요. 여하튼 제가 원래 낮잠을 잘 안 자는데 오후 내내 잠을 잤더니 조금 풀리는가 싶었는데 아마도 약 기운이었나 봐요. 저녁에 또다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니 머리가 핑 돌면서 두통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약을 먹었죠. 제가 이렇게 약을 먹은 것은 이미 감염내과 교수님께 타이레놀 정도는 하루 5알 정도를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는 약을 처방받아 먹은 거죠. 약을 먹으면 확실히 증상은 호전이 되더라고요. 80일 후 2차 접종을 해야 할 때에는 미리 약을 처방받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원래 MPS가 있어서 타이레놀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처방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일째 밤까지도 피로감은 지속됐고 상박의 통증도 움직이지 않아도 약 3점 정도로 지속됐어요. 사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확진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도 상박 통증은 약 3점 정도로 지속됐고 두통과 전신 무력감이 약간 있어서 그냥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오후에도 피로감은 지속되어서 2일 연속으로 낮잠을 잤네요. 3일째 오후가 돼서야 주사 부위 통증은 팔을 들 때만 약한 통증이 있었고 두통과 전신 무력감, 피로감과 같은 나머지 증상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꼭 반감기 같은 느낌? 첫날 증상이 100이면 둘째 날 50, 3일째 되는 날 25 정도 되는 느낌이었죠. 아마도 4일째에는 10 정도, 그 후에는 아주 경미한 증상만 남겠죠.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증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찾아보니까 A 제품의 제가 겪은 부작용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겪은 증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사 부위 통증만 약간 있다는 분도 있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서 백신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죠. 부작용이 없어도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하니까 복받으신 분들이 맞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저질환, 즉 원래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폐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중증의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접종 후 충분한 휴식과 옆에서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종 후 샤워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접종을 하시려거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접종만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는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종 전에 스케줄을 미리 조정해야겠죠? 너무 바쁜 스케줄로 업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모두 스케줄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백신을 맞으면 어지러움증, 두통과 같은 증상으로 오심이 발생하는데 만약 여러분도 백신을 맞게 되면 입맛 없다고 안 먹지 마시고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자야 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의사에게 문의하고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은 꼭 맞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크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좀 제발
국민들 모두에게 최고로 안전한 약을 투약해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부작용 역시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좀 심하게 겪은 케이스니까 절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어요. 오늘 제가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했고, 사백신이라는 말도 했죠.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면역력이 생긴다는 뜻이고, 사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이러스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A 제품을 맞게 되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MH 제품도 이미 기전과 같은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안전한 백신 접종을 모두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